지난 시간 저희가 췌장암에 대해 살펴봤죠. 췌장은 소화 효소뿐 아니라 인신을 분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런데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당뇨병은 21세기 국민병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또 위협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7, 8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매년 당뇨병 환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삶을 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늦은 시간까지 일에 열중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방심한 씨. 벌써 2시야? 아유, 나 이거 반도 못했는데 이거. 오늘 또 날 세게 생겼네. 아유.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방심한 씨. 많은 업무로 늘 바쁜 그는 오늘도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유, 이제 잠 좀 자라, 잠 좀 자. 이게 벌써 몇 시간째냐? 아유, 눈이 제대로 풀렸구만. 아주 일이 사람 잡네 잡어. 아우 침침해. 아우 침침해. 목도 뻐근하고, 갈증나, 에? 물은 또 언제 다 먹은 거야? 물이 어딨더라? 뭐냐? 얘는 무슨 물 먹는 하마도 아니고 뭘 저렇게 많이 마신대냐? 아이고, 이게 뭔 소리리야? 아들, 벌써 있는겨? 깼어? 나는 밤새 일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먹으려고 나왔지. 또 밤샜어? 아이고, 그놈의 회사는 너 혼자 이런다냐? 아이, 그리고 뭔 놈의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대냐? 네가 하마야? 몰라. 아니 마셔도 갈증 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물 못 마셔 죽은 귀신이라도 있나? 이거 어째 좀 수상한데? 아이고, 아이, 그러고 본 게 너 요새 얼굴이 해쑥해진 게 이거 혹시 당뇨? 헉, 아이고, 안 되겠다. 너 이따가 병원 한번 가봐잉. 또 그런다 또. 엄마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탈이라니까. 응? 나 여태껏 감기 한 번 안 걸렸어. 당뇨는 무슨. 아이고, 엄마 말 좀 들으라니까. 어? 네 애비 기억 안 나? 아버지? 아니, 뜬금없이 아버지 얘기는 왜 하는겨? 아들까지 먼저 보내면 정말 못 산다니. 걱정하지 마. 당뇨입니다. 네? 검진 결과 당뇨 판정을 받은 방심한 씨. 30살 아직 젊은 그에게 당뇨병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 슬렌치야, 너 또 술 처먹었냐? 어? 너 요새 진짜 왜 그려? 아니, 처음에는 식단 관리도 곧잘 하더니만 이제는 약도 안 처먹고, 에? 너 엄마 속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려? 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에? 직장에도 나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에? 아니 나는 마시고 싶어서 마신 줄 알아. 야가 진짜, 어?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여. 네 아버지도 그때. 자, 아버지 소리 좀 그만해. 에? 제발 좀 그 아버지 소리 좀 그만하고. 나는 젊어. 나는 젊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아유, 참. 아들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 아유 아줌마가 고생이 많어. 팔자 좋다 좋아. 당뇨 걸린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네. 아이고 뭐야 또 뭘 찾는겨? 에이 담배? 오늘 내가 다 기가 막힌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최근 들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한 방심한 씨. 사회생활을 핑계로 그는 예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뭔 일이요? 답답하게 그러지 말고 얼른 얘기 좀 해봐. 당뇨 합병증입니다. 발을 절단하셔야 됩니다. 네, 당뇨병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당뇨병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분비내과 전성환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교수님 도대체 당뇨병이 어떤 질환인 건가요? 예, 당뇨병은 췌장이라는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부족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병적인 혈당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각종 조직과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건강과 수명을 해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요. 당뇨병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을 더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대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합병증은 우리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잘 손상받는 부위는 눈, 콩팥, 그리고 신경 조직들입니다. 그리고 더디게 진행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것이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죠. 만성합병증은 일단 발병 후에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서운데요. 초기에는 가벼운 피로감이나 단백뇨, 그다음에 손발 저림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차 시력을 잃게 되고 많이 붓거나 혹은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더 진행해서 협심증이나 실명, 투석, 그리고 하지절단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아, 네, 정말 합병증이 무섭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당뇨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형 당뇨병은 혈당 상승이 급격한 경우가 많아서 물을 많이 찾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증상이 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형 당뇨병은 혈당 상승이 완만한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있는 분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선별 검사를 권하는데요. 당뇨병의 위험인자 중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5세 이상이면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부모 형제 중에서 어떤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이나 임신성 당뇨병, 4kg 이상의 거대하 출산, 내당능 장애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또는 목 뒤나 겨드랑이가 시커멓게 변하고 혹은 남성화가 동반된 다낭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거의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그래요. 자, 당뇨병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식사나 이런 건 잘 하셨고요.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배출돼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조금 빠졌어요. 이때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일 경우에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뒤 2시간 후에 혈액 내 포도당 양을 측정한다. 완전 정상은 140이 안 되는 거고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200서부터 당뇨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가 좀 애매하죠. 당뇨라 그러기도 뭐하고 안 그러기도 뭐하고. 근데 그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오랜 기간 추적을 해보면 수년 내에 한 4분의 1, 3분의 1이 200 이상으로 가는 당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당뇨병이 될 위험이 안 그런 사람보다 높은 사람, 위험군 이렇게 부르고 있죠.
따라서 당뇨병은 전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며 당뇨합병증이 더 위험하므로 정기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줘야 하는데 이때 유용한 것이 당화혈색소 검사다.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많이 했다든가 뭐 밥을 덜 먹었다든가 하면 혈당이 낮을 수도 있고 그 전날 밥 늦게까지 술 마셨다든가 밥을 늦게 먹었다든가 하면은 그 다음날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은 이제 그 전날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당화혈색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전날 하루 어떤 혈당 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수치로 보는 게 당화혈색소고 당화혈색소로 우리가 치료의 지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6.4% 이상 올라가면 갈수록 당뇨합병증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당화혈색소 자체가 혈당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게 되면 당화혈색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철저한 당뇨 식이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몸의 인슐린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일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인슐린 주사나 펌프를 통해 부족한 만큼의 인슐린을 적극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가장 강력히 떨구는 거니까 혈당을 너무 낮춰서 생기는 소위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맞는 양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맞는 시각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인슐린 맞는 방법도 정확하게 되고 물론 이것은 전부 다 가르쳐드리고 배우게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인슐린을 맞을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혈당이 너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하다. 즉 저혈당 방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형 당뇨병의 경우 식이요법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데 일형 당뇨병에 비해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 외과적 수술로 이형 당뇨병을 치료하기도 하는데 위를 잘라 소장과 바로 연결해 줌으로써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음식물이 흡수되는 장의 길이를 줄여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준다. 루아이위 우회수를 당뇨 환자에서 시행할 경우 혈당치가 거의 당뇨병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죠. 따라서 그 당화혈색소 수치도 수술 직후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를 자르지 않고 위의 크기를 줄여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위 상부에 밴드를 넣은 뒤 밴드 풍선을 부풀려 위로 들어가는 음식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비만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당뇨병 진단이 10년 미만이시고 비만으로 인해 생긴 제2형 당뇨라면 위밴드 수술 후 60%에서 완치 혹은 투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진단 후 2년 이내에 제2형 당뇨의 경우는 위밴드 수술 후 80% 이상의 완치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뇨병,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합병증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약물요법과 수술을 통해 당뇨병 치료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당뇨병 하면 약이나 인슐린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수술로도 가능하네요, 치료가요? 예, 대사 이상을 수술로 교정하는 기법은 우선 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비만이 동반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완치에 가까운 효과가 보고되면서 일반 당뇨 환자분들도 사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환자에게서 이런 되돌릴 수 없는 수술적인 치료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차 치료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2차적인 치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수술만 하면 당이 절로 제절이 되고 또 특별한 부작용은 없나요? 우선 비만을 동반한 초기 당뇨병 환자한테서는 별도의 약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특정 환자에서 어떤 단기적인 치료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당뇨병을 10년 이상 오래 앓았거나 인슐린 이외에 다른 치료가 반응이 없는 이미 많이 진행된 당뇨병 환자에서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급격히 줄어든 체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통 수술 후 10년 후에는 빠졌던 체중의 한 20% 정도는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체중 감소와 동반되어서 좋아졌던 질환들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노력이 필수적이 되고요. 어떤 당뇨병 환자든지 간에 간편히 수술만 하게 되면 식이 조절 등의 기본적인 생활 관리를 하지 않고도 어떤 평생 동안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꾸준한 그런 노력을 그렇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인슐린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또 더 이상 병원을 안 가기도 하고,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교수님? 실제로 진료실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황인데요. 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료를 어떤 검사를 권했을 때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당뇨병은 그 자체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본인이 뚜렷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증상이 나타난 후에 쫓아가는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정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이 모든 당뇨병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에 쓰게 되나요?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치료가 필수가 되고요. 이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슐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경구 약제로 조절되지 않을 때 인슐린을 도입을 하게 되죠. 전통적으로는 3개월 이상 최대 용량의 경구 약제를 사용해도 당화혈색소가 7% 미만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도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췌도세포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고 다양한 인슐린 유도체로 저혈당이 많이 줄어들었고 주사제 그 자체제, 주사기의 기능도 많이 개량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초기에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도 인슐린을 사용해야 되는 특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사가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교수님, 당뇨병이 아무리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당뇨병의 전 단계인 사실 저희가 당뇨병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생활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고위험군의 대표적인 내당 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모두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분이라도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당뇨병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죠. 교과서적으로는 식습관을 조절해서 비만을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킵니다. 목표 체중은 적정 체중의 90에서 110% 사이를 두고 있고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권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마다 개인의 신체 능력이나 사회경제학적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생활요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험군의 환자는 매년 혹은 최대 3년 간격을 넘지 않게 선별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이야말로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잘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전성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냥 병과 싸우지 마시고요. 아주 평생 어떤 좋은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뇨병이야말로 가장 좋은 주치의는 본인입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반의사가 돼서 자기 몸을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은 비단 운동, 체중뿐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정말 편안하게 잘 관리하는 게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유아라 닥터를 가까이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